우리 봅니다. 신인규 대표가 궁금해하는 우리 천재 정청래 대표님이 뭐라고 계신지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까 영남 얘기를 실컷 했는데 지난 주말이 일요일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는 여권 정치인 두 분이 광주를 갔습니다. 네. 한 분은 정청래 대표고요. 한 분은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네. 먼저 정청래 대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요일 부활절에 어딜 갔느냐? 광주 동구에 있는 남동 5.18 기념성당을 갔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성당에 미사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네. 광주를 갔다는 게 상당히 의미 깊어 보이는데 네. 어떤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하웅기 소장. 뭐 일각에서는 많이 전당대회 얘기를 하겠지만 국무총리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전국이기 때문에 네. 뭐 일정이 잡혀 있었으면 그렇게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총리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당대표실이나 총리실에서 의전할 때 일정이 잡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조율 끝에 나오는 거지. 이걸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과도한 해석 그럴 금물이다.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인규 대표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얘기 오늘 제가 좀 뭐 많이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자꾸 너무 많이 주제가- 아니, 주제가 자꾸 나와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지니어스. 아니, 오늘 여기 대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결국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광주 가고 또 그 전에도 현장 행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선거 때니까 전 현장 행보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현장 행보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이. 그리고 오히려 정부만 아주 정말 그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지금 강훈식 실장 막 원유 구하러 막 전 세계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발빠르게. 발빠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도 좀 보조는 좀 맞추면서 또 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면서 이런 광주 행보도 가고 좀 본인의 어떤 선거운동 뭐 연임을 위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티가 안 나게끔 관리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은 대놓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냥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한 지금 전야제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 그 수산시장 가가지고 이거 들고 뭐 갈치 들고 있고 족발 썰고 있고 매일 이런 행보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행보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과 또 여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네.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 속에서는 저는 조금 이런 현장 행보는 줄이면서 여당 대표의 좀 움직임을 더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아까 이날도 부활절 그거면은 뭘 또 이거를 지금 서울에서 일도 보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굳이 또 광주를 갔다라는 것이 뭔가 본인의 어떤 목적들로 이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신 그런 생각이 대표님은 들어요. 우리 당 대표님 진짜 싫으신가 보네요. 아니 이거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감이나 이런 거는 늘 이유도 없어요. 네. 그냥 그 행보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게 과연 여당이라는 공적인 역할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이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정청래 대표님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싫어할 이유도 없는 거고 무감정, 예, 감정은 전혀 뭐 없습니다. 저는 아니 뭐,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정청래 대표를 특별하게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이제 그 성당이 아닌 교회를 갔는데 어딜 갔냐? 오래된 교회입니다. 네. 광주 남구에 있는 양림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 단순 일정상으로 그냥 총리가 가고 대표가 갔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미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부분의 정치인들의 공력이라는 것이 8월 전당대회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고 실제로 비슷한 시간대 일단 미사와 예배가 있다 보니까 미사에 참석하신 정청래 대표, 예배에 참석하신 김민총 총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미사 보는 정청래 대표 눈도장을 찍고 바로 김민석 총리 만나러 이렇게 뛰어가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이고 그러겠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정청래 대표가 KTX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 여러분들 현역 단체장들 상 일부가 나오셔가지고 마중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들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수가 현역 단체장 중에 당대표 지방자치 특보란을 이미 자격을 겸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게 지역 정가에 계신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 것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지금 광주 선거가 보면은요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민주당의 그런 명패를 달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상당수 정치 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용이 된 게 아니고
현역 당치장들이 구청장을 거의 대부분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선을 하고 3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분들은 이번에 친명이라는 깃발을 들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뽑힌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출마의 기회를 얻은 현역 광주 의원들과 지역 정가에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 얘기하면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그 마중을 일부 했다고 하는 현역 당치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그분들보다 네. 더 오래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청래 대표를 뭔가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 부활절 행보를 제가 굳이 네.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해드린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교영 앵커님이 설명은 네. 잘 해주셨지만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더라도 지금 지방선거가 워낙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읽히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광주에 오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읽혀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 선거 시즌이니까 당연히 뭐 선거로서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건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까 우리가 뭐 하정우 수석 관련된 이야기도 짧게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그 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어떤 생산적인 역할들을 너무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너무 맞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해서 지지받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마음 자체가 너무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향해서 너무 가 있다 보니까 연임 나가는 거 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이 집권 1년차에 너무나도 중요한 정부의 네. 어떤 이런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좀 매우 이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그래서 부분 아니냐. 두 분의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듣다 듭니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좀 성찰하게 되네요. 반성과 성찰. 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도 뭔 얘기인지 쫓아가 알 것 같아. 나도 쫓아가서 인사하고 눈도장 찍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선거 캠프 여번에서 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진이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뭐 그 이후로도 그 사진 찍을 기회를 줘요. 네. 따로. 근데 뭐 철이 없어서 사진이 없거든요, 저도. 네. 그리고 누구 와도 이렇게 가서 막 그 안 하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철딱서니 없이 제가 살고 있구나. 눈치 게임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나는 네. 왜 영남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건가 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대표적인 B형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쫓는. 그래서 제 이익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익. 네. 저는 뭐 그 선거운동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뭐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후보들 도와주고 같이 현장 홍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구라고 할까요? 하는 거는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좀 여러 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험지에서. 네. 그러니까 배추 나르고 이런 거 말고 얼마 전에 왜 국회에서 SMR 특별법이라고 해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 뭐냐면 SMR 특구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두해빌도 있고 이러니까 원전 기업들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구는 이제 산업이 없어가지고 김부겸 총리 지금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특별법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효한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대통령이랑 잘 얘기해서 그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회랑 얘기해서 입법도 뒷받침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 최고위를 좀 열어주면 좋죠. 그 지역 가서. 물론 어제 대구에서 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네. 경남이라는 데 열면서 필요한 입법 지원 없냐 이거 물어보고 좀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왜냐면 국민의힘은 그거 못 하거든요. 지금 최고위라는 게 그렇죠.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장 네. 최고위 가서 김대원이랑 해가지고 야씨 고발한다 이러면은 선거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게 되잖아요. 저희의 이익을 생각하면 뭐 다른 데도 좀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데보다는 영남권에 오셔서 최고위 현장 최고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열어서 네. 이런 지원도 하고 저런 지원도 하겠다. 대통령도 도와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것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라는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선거 때마다 이번엔 지방선거니까 지역별로도 공약이나 지역의 비전들을 지금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선택을 또 받는 그런 시간 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 대표로서는 조금 더 그런 국가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전체 총괄하고 있으니까 좀 빠진 부분이나 빈틈이나 이런 것도 좀 채워줄 필요도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정부가 이 지금 중동발 이 전쟁과 위기를 대처하면서
정부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빈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나서서 좀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여당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마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정말 네,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보면요. 난 정부가 완벽하게 중동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쪽에 좀 비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아. 그런 걸 여당이 그렇죠. 채워주는 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단 한 번도 어떤 여당으로서의 비전을 먼저 얘기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대통령께서 뭘 얘기하시면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집권 여당인데 여당 안에서의 여당의 저는 고유한 역할들을 좀 해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레이지 보밍님이 민주당은 왜 정부를 방해하나요? 물론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혹시 창당하는 건 가능성이 없나요? 하시면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의견들이 좀 이렇게 자주 달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하원기 소장은 좀 이렇게 어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정 운영보다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해를 산다는 거죠. 네. 아니 오해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라고. 그 지금 이 갈등의 본질적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 개혁 아닙니다. 조국과의 합당 그 부분도 그랬고 이번에 조금 ABC도 그랬고 결국 검찰 개혁안 관련인데 검찰 개혁안 관련해 가지고 교조주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안 대통령이 우려하는 지점 그거 반대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생각했던 지점으로 가야 돼.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책임은 그분들이 지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지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 의견들 다 수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했는데 그때 세게 얘기했던 분들 중에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요건 다 문재인 대통령 먹잖아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사후적으로 그렇죠. 네. 네. 정권을 내줬죠 그때. 네.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검찰은 그냥 쓸어버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부 지지자들한테 인기 끌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필요 없고 전국 중수청에 공소 키오스크 설치하면 된다. 이러면 돼요. 무슨 공소청이 왜 필요하냐? 그냥 AI한테 맡기면 돼. 이러면서 법무부에 그냥 공소 담당 과장 하나, 개원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키오스크 관리만 하자. 시원하지 이러면은. 근데 그러면 돼요? 집권 여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권자층한테는 설득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제일 검찰의 피해자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선동하잖아요. 팩트도 아닌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정치적 이익이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이지 보미님 말씀 사실은 어떻게 깊이 새겨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견 표출이라는 게 같은 정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 어떤 분은 추미애 후보를 당선을 바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한준호 후보라든가 김동연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데 그 사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류가 이겼을 때 사실은 소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준호 후보의 발언을 꼬투리 잡고 예를 들면 뭐 해당행위라고. 게다가 이제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한준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도매금으로 굉장히 공세적으로 몰아가는 환경 같은 것들이 사실은 원래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성향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를 지지한 것뿐인데 배타시하는 주류를 만났을 때 그 비주류는 탈출 욕망이 생길 수가 없고 하다 못해 우리 보민님처럼 창당하는 건 안 되냐라는 얘기까지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봉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시즘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행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니, 파시즘 너무 강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뭐 다 네. 파시즘으로 하는 건데 결국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교조주의적인 정말 이념과 진영에 아주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본인들의 사적 욕망에 기반해서 지금 정치를 아주 쉽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거에도 어떻게 정치했습니까? 지역 감정 부추겨가지고 야 우리 호남 사람들은 저 영남 사람들 다 악마야. 그 영남에서는 야 저 호남 사람들 다 악마야. 이래가지고 그냥 지역을 딱 반 나눠가지고 돈가서를 분리시켜가지고 굉장히 지역 감정을 부추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그 정치인들만 그 안에서 편하게 정치한 거예요. 발전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맨날 뭐 차악선거 얘기하면서 지난 제 기억엔 한 20년을 그렇게 보내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20년 동안 퇴보한 거죠.
지금에 와서야 이재명 정부 시대가 와서 대통령이 능력을 보여주고 효능감을 주니까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정치인들도 정말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말 자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은 정말 세 글자로 무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어떤 공적인 사명이나 공적인 책임감은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자리와 자신의 더 높은 곳을 향한 그 욕망만이 가득하다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걸, 전 그걸 국민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전과 후로 아마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저는 발붙일 공간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또 정치개혁 아니겠나. 네. 그런 제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비판한 적 많이 있어요. 아, 그럼요. 집권하고 나서도 네. 강준욱 뭐 비서관 했을 때 뭐 통합비서관이었나요? 그분 제일 이명 먼저 대통령 자리가 네. 날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막 밭글 돌고 기사 돌고 막 이랬어요. 강선우 의원 더 심했는데 그때는 아예 저밖에 없었어요. 이거 안 된다. 외톨이. 네. 그거는 지명 철회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맞아. 엄청 욕 먹었어요. 진짜 엄청.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 그 당시에 우상 쓰고 같이 비 맞겠다 막 맞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 페이스북에 가면 있는데 대들었어요. 동지란 이렇게 올려놨다고 정청래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 12.3 비상계엄 때 이름 하나 안 남겼지만은 같이 그 국회 본관 막아줬던 그 보좌진들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대놓고 그냥 덤빈 거잖아요. 엄청 욕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강선우 지켜야 이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운 그 저기 뭐 기획예산처 장관 장관 후보자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반대했었어요. 음. 저도 반대해요. 저의 논리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은 약간 땡깡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뭐 왜 이렇게 당정 소통이 안 되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네. 당이랑 청와대에서 좀 그 창구를 잘 만들어서 음. 이 사진 이런 논란은 안 나오게 해야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는 그런 논란이 더 이상 이제 제기되지 않도록 매듭을 잘 짓고 소통을 잘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로 보이는 분들한테도 지금 당이 그런 식의 우려를 만나는 네. 거잖아요. 당이 지금. 정부 방해한다는 걱정 사게 하고 저 진짜 걱정이에요. 신인규 대표한테 파시즘 소리까지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당에서 아니 일부 정치인들. 일부. 일부.